내가 말할 때 행복하네. 우리 이야기 소중하네. 함께 들을 때 힘이 나네. 동작에 라디오 있네. 동작 FM. I've been hearing symphonies. Before all I heard was silence. A rhapsody for 안녕하세요. 2024년 책가방 진행을 맡은 나무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 작가의 한마디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그동안 책가방 모임을 오고 가며 사람과 삶에 대해 여러 가지를 한데 알아갈 수 있었는데요. 이번 소개할 책 피터 레이놀즈의 점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작은 걸음과 시도들에 관한 응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024년도를 맞이하여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할 우리와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분들을 위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hold me tight and not let go.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나는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안녕하세요. 벌써 2024년 2월이에요. 새해 첫 방송을 맞아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책가방 모임에 신입 회원 한 분이 오셨어요. 인사 한번 나눌게요. 블랑님 오셨습니다. 블랑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닉네임 블랑입니다. 저는 독서 모임을 알아보던 중에 채군쌤님의 소개로 저희 팟캐에 참여하게 됐어요. 원래 지대너비앗이라는 프로를 시작으로 줄곧 팟캐스트 애청자였는데 독서와 팟캐스트의 만남이라고 하니 너무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블랑님 닉네임이 무슨 뜻인가요? 사실 닉네임 고민을 하다가 가볍게 제 이름의 일부를 담고 있으면서 맥주를 좋아하기도 해서 맥주 이름인 블랑으로 불러봤어요. 24년의 시작에 좋은 기회로 다 함께 독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동화책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제 일상을 더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레는 마음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지대 넘yap이라는 그거 책으로 나온 건 봤거든요. 근데 그림체가 제가 선호하는 그림체가 아니어서 미뤄뒀었는데 팟캐스트로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네, 괜찮아요. 주변에 워낙 저번에 썸마님도 얘기하신 네. 것 같은데 예, 얘기를 많이 해서 궁금해지네요. 네, 그럼 피터 레이놀즈 작가의 점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이 책의 첫 장면에 있는 베티의 모습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새로운 시도 앞에서 화만 내는 건 아이와 같은 모습이지만 저도 이런 때가 있어가지고 공감이 가더라고요. 2024년이 되면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한 해는 어떠셨을까요? 화를 내는 베티인가요? 아니면 시도하며 나아가는 베티셨을까요? 저는 아직 화를 내지도 않고 시도를 하지도 않아서 망설이는 베티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큰 계획을 세우진 않았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약간씩 정리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주변에 짐이나 막 미뤄왔던 일들을 약간씩 정리하고 있어서 그 주변을 정리하니까 정서적으로 약간 환기가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나만 아는 정리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게 분위기도 바꿔주고 제 기분도 바꿔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 운동 중에서 제가 수영을 전혀 못하거든요. 완전히 못하는데 그걸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좋네요. 같이 합시다. 싫어요. 그건 싫어요. 저는 가만히 있는 베티인 것 같아요. 아니면 멍 때리는 베티랄까? 제가 올해 처음으로 새해 계획을 안 세웠거든요. 그래도 아이에 대한 플랜을 세웠는데요. 올해 되자마자 아이한테 처음으로 수영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동지. 아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잘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저를 위한 계획은 아직 없는 채로 2월이 벌써 됐네요. 그 이미지상으로는 계획 되게 많이 세우고 네, 정확히 세울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썸맘님이. 네, 원래 다이어리를 무조건 3개 정도는 사가지고 계획을 짝짝짝 세우는데 3개나? 네네. 저도 올해 다이어리 안 샀어요. 안 쓰더라고요. 자꾸. 매해 샀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제가 생활에 변화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인생의 방향 설정을 아직 못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차근차근히 해야지라고 마음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이번에 2024년에는 드라마 공모전 준비를 하자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멋지네요. 응원합니다. 사인 받아놔야지. 저는 글을 쓴다는 게 저한테 되게 어려운 일이라서 그런지 참 멋진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새해라고 해서 크게 의미를 두거나 하진 않지만 올해는 작게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네, 저도 응원해 주세요. 네, 응원합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요. 저는 많이들 그렇듯 좀 새해 계획으로 운동이랑 영어를 추가해봤는데요. 운동은 사실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어서 양심에 좀 찔리는 상태고 대신 영어는 마레보카랑 스픽이라는 어플이 유명해요. 그래서 그거 결제해서 매일 자기 전에 하고는 있습니다. 와, 벌써 결제를 하시고 또 하셨네요. 그럼 절반 정도는 한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이 두 군데에서 광고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들어보니까 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영어를 못 하고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마레보카랑 스픽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광고 겨냥한 거. 저는 보통 새해가 되기 전에 이제 못 만났던 친구들, 지인들 만나는데 24년도에 왠지 모르게 다들 바쁘셔가지고 못 뵌 분들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새해 안 나? 이런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난달의 연장 정도 생각이 드네요. 새해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을 듣는 기분이에요. 그래도 한 분 한 분의 새해 모습이 화만 내는 베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점이라는 책은 혹시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작은 시도들이 하나 두 개씩 모여가지고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게 참 보기 좋다 싶었어요. 저는 이 책이 글밥이 많이 없는데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림도 수채화풍으로 좀 따뜻했고 아이랑 보기에도 좋았어요. 이 책을 보니까 예술의 전당 안에 1101 어린이 라운지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가 좀 생각이 났거든요. 여기에서 에르베 툴레라는 프랑스 작가의 그림으로 수업도 하고 전시도 해요. 그분의 그림풍이 베티의 그 점이랑 좀 비슷해요. 아이랑 그림 체험 수업하려고 한번 좀 생각하고 있어요.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너무 예쁘던데 네. 작가분이 한 분이었군요. 그게.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림이라고 하면 보통 뭐 풍경, 뭐 인물 이런 걸 떠올리는데 이 책에서 보면 점도 그림이라고 하니까 이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쯤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누구든지 그림에 대해서 마음을 쉽게 열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책에 대해 느끼는 점이 이렇게 서로 나누니까 공감이 돼요. 이렇게 작은 시도로 시작이 가능한데 이 책의 처음에 베티는 이렇게 시작하기도 전에 화가 나 있잖아요. 하지만 이때 안경 쓰신 선생님이 베티에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주변에 아니면 나 자신에게라도 이렇게 나의 마음에 대해 잘 물어봐 주시는 편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음에 대한 접근은 좀 드문 것 같아요. 뭐 몸은 괜찮니? 뭐 건강하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몸에 대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도 기분은 어떠니? 뭐 행복하니? 이렇게 마음에 대한 질문이나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편하게 쉽게 다른 사람들한테 요즘에 잘 지내?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약간 몸에 대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 대한 요즘에 잘 그렇네요. 지내?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자기 마음 챙기는 걸 해야 된다는 강의 같은 것도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몸에 배어 있어야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 자신한테 스스로 물어봐 주는 건. 그렇군요. 나도 내 마음 상태를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내 마음 나도 몰라라는 노래 가사처럼 내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맞아요. 모르고 싶은 거 아닌가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모르고 싶고 그냥 외면을 버리고 싶고. 맞아요. 그럴 때도 있죠. 저는 자신에게 물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종종 아이한테는 오늘도 행복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아이들한테 재밌었어? 뭐 재밌게 보내?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썸맘님 얘기 들으니까 저는 재미가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애씨님 참 재미있는 분인 것 같아서 저희 여기 분위기가 좀 삽니다. 저는 독서 모임에서 아무래도 책을 읽고 서로 나누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감정이나 기분 이제 물어올 때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서 보면 서로 좀 더 알게 되고 친근감의 온도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가족들한테는 오히려 또 잘 안 물어보는 것 같아서. 맞아요. 사실 서로한테 질문으로 안부를 챙기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제 마음을 돌보려 노력하는 편이긴 해요. 아무래도 대학 때부터 서울에 올라와서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스스로 잘 챙겨 먹고 잘 지내야 부모님도 걱정 없이 편안히 지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가끔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이겨내려고 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제 자신을 돌보려는 마음은 큰 편 같아요. 그 마음도 이해는 가는데 어느 정도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 반대의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큰 일들을 가족들이 경험한 걸 나중에 듣고 나니까 너무 속상하고 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네요. 저도 애신님하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애써서 나의 어려움을 좀 감추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네, 저는 그 황주리 화가가 이 책의 추천사에서 언급한 그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에 공감이 갔거든요. 나도 베티처럼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면 이렇게 베티처럼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인생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건 축복인 것 같아요.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베티의 모습이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요즘에는 시작을 망설이는 베티와 비슷한 모습이긴 한데 예전에는 남들 시선하고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안 될 거라고 하면
그 어디 두고 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막 이런 오기로 막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점점 남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그때 제 모습이 그리운 거예요. 그때 막 오기로 막 덤비면서 했던 게. 그래서 예전처럼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싶은 건 여전한 것 같아서 한번 이번에도 오기를 한번 부려볼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약간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림이 있는데 모지스 할머니라고 75세 나이에 그림을 시작해서 101세까지 1600점의 그림을 그린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중에 250점이 100세 이후에 그린 거래요. 그분에 대한 책도 있거든요. 거기 책 보면 이제 그분의 그림과 이야기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히 그림이 아니어도 뭐든 시작해 보시라는 말씀을 열매있게 드리고 싶네요. 아, 네. 그 애신님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제 마음이 조금 움직여져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아마 베티도 선생님의 말에 저처럼 마음이 움직여진 건 아닐까요? 선생님은 아니지만 관계에서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자꾸 우리 아이들을 충분히 기다려줬나, 충분히 믿어줬나, 약간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자꾸 애들은 보면 기다려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조바심 나고 재촉하게 되고. 아유, 그러게요. 저도 자녀 한 명이 행동도 느리고 성격도 느려서 항상 기다림의 연속이었거든요. 이제 아직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고등학생인데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기다림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이 키우면서는 남들은 다 하는데 아이 혼자 느리고 천천히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조금 많이 나요. 근데 나름대로 그래도 행복했던 것 같은 기억들이 좀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이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림을 너무 안 그려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안 그리다가 자기가 꽂힌 그 스키비디 토일렛이라는 캐릭터를 시작으로 로봇을 막 그리기 시작했어요. 유치원 선생님은 근데 그림이 좀 무서우니까 그리지 말라고 하셨다는데요. 그리지 말라 그랬다고요? 네. 근데 그냥 저는 집에서 그리는 거 허용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방 전체 벽에다가 가득 그려놨더라고요. 그 가구도 하얀데 그냥 다 그려놔서 그냥 작품처럼 됐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그리게 해주고 있어요. 멋지다. 그러게요. 멋진 엄마인데요. 그래서 예술 전당 수업도 가신 거네요. 네, 이제 삘이 꽂혔을 때 더 풀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아이가 그림을 잘 안 그릴 때는 미술학원에 보내도 소용이 없었는데 오히려 자기가 삘이 꽂히니까 지금보다 옛날보다 훨씬 자유롭게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내버려두는 편이긴 한데 애들을 차마 벽지를 내주지 못했는데 가구도 절대 못 내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이가 희열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내가 벽에다가 막 가구에다가 막 거기다 막 그렸는데 엄마 안 웃네.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네, 그 그림은 자발적인 마음이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마음에 대해 물어봐 주는 거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참 어색한데 아이에게 해줄 수 있었던 그 마음으로 나 자신한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영원하길 바래. 지금의 젊음과 힘, 또 영감과 느낌 계속 오래가길 바래. 다들 영원한 건 없다고 말하지만 영원하길 바래. 사랑하는 사람들과 꿈과 명예 음악 내 자신에게 말해.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고 하기나 해. 그냥 하기나 해. 뭐든지 걱정만 많으면 잘 되고 또 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하기나 해. 하기나 해. 그냥 하기나 해. 어차피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재밌게 즐기자고 그냥 하기나 해.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이뤄냈지 간절하게 원하는 걸 다 하고 살 수 있다는 확신 그 전까지 혼자 불안감에 봉착 다친 생각에 갇힌 채로 살았던 난 거울을 쳐다봤지 그때 뭔가 혼잣말 하고선 반년 만에 옥탑방 에서 방세게 차례 한번 들고 이제 했지 걱정하고 있는지 누가 내게 꿈이었지
그러고 보니 작년 음원 차트 1위 곡에 새겼네. 내 주변 사람들 부모님도 대견해. 내 자신도 신기해. 하지만 얼마나 불안하고 진지해. 이게 오래갈런지 언제나 영원할런지 영원하길 바래. 지금의 젊음과 힘 또 영감과 느낌 계속 오래가길 바래. 다들 영원한 건 없다고 말하지만 영원하길 바래. 사랑하는 사람들과 돈과 명예 음악 내 자신에게 말해.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고 하기나 해. 그냥 하기나 해. 뭐든지 걱정만 많으면 잘 될 것도 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하기나 해. 하기나 해. 그냥 하기나 해. 어차피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재밌게 즐기자고 그냥 하기나 해. 영원하길 바래. 지금 이 젊음과 힘 또 날 채워주는 영감과 느낌 6년 동안 후회 없이 달렸으니 하기나 해 라고 난 말할 수 있지. 8, 9년생 뱀띠 핑계는 되지 않기로 하고 만들기 시작한 음악 한 시도 놓지 않았어. 벌써 누군가의 많이 떠 오로지 내 얘기만이 보따리에 담기로. 내 미래를 점쳤던 어른들이 지금 내 통장을 열어보면 소리가 여러 번. 이게 마냥 부럽다면 너는 멀었어. 그래 난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 재연고 강당에서 너의 귀에 이 목소리가 들리기까지 내 공책은 빽빽하지. 시간이 멈췄으면 해. 가끔 보면 너무나 빨라. 내 시간만 빠른 것 같아. 고민에 휩싸인 채로 그냥 멍 때리고 있네. 웃기고 있네. 닥치고 하기나 해. 그냥 하기나 해. 뭐든지 걱정만 많으면 잘 될 것도 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하기나 해. 하기나 해. 그냥 하기나 해. 어차피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재밌게 즐기자고 그냥 하기나 해. Just do it. Just do it. Just do it. Do it. Just do it. Just do it. Just do it.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살아가면서 베티처럼 나를 알아봐주는 좋은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나누어 볼까 해요. 혹시 어떠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그때 모든 선생님들이 저의 의지랑 상관없이 저보고 체육 특기생으로 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 선생님이 저는 글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여러 대회에 제가 참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기회도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글을 좀 가까이 하게 되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베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랑 비슷했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장기에 선생님은 정말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몇 분 계신데 그중에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자유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자율에 맡긴 거예요. 청소도 당번도 안 정하고 하고 막 그래서 그 맨날 남아서 하는 애들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억울해서 또 그 컴플렉스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런 것 때문에 맨날 남아서 청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하다가 너무 짜증이 나서 선생님 욕을 막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맞장구 치던 애들이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선생님이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그랬는데 주의 시간에 선생님이 잘못된 게 있으면 선생님 욕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하는 건 좀 믿고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선생님을 사랑하게 됐죠. 어쨌든 그 선생님이 약간 괴짜였는데 이제 공부하는 것도 남 주려고 공부하는 거다.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선생님의 영향으로 남은 고등학교 생활 되게 힘들었는데 남은 학교 생활까지 되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저는 이런 이야기가 좀 부럽기도 하네요. 저는 오히려 나쁜 선생님이 기억이 나거든요. 나쁜 선생님도 많았죠. 맞아요. 저희 때는 뭐 학생들이 인권이 없으니까 보장된 시대가 아니라서 억울하게 선생님에게 당하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막 때리는 선생님도 계셨거든요. 맞아요. 나쁜 선생님 얘기를 해도 될까요? 다들 좋은 선생님 얘기 마셨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영어 과목이셨는데요. 별거 아닌 걸로
선생님한테 혼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선생님이 되게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선생님 영어 과목까지 싫어져가지고 지금도 싫다는 거죠. 확실히 선생님 탓 맞습니까? 그렇다고 해주세요. 저도 열매님처럼 좀 안 좋은 선생님도 있긴 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서는 잘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준 사람이 좀 더 많아서, 특별히 뭐 선생님 아니지만 저희 엄마가 좀 조금만 잘해도 많이 잘했다고 좀 해주셨거든요. 시험 기간에도 이제 밤에는 졸지 말고 공부 그만하고 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엄마가 공부하라고 강요를 잘 안 하셔서 그런지 오히려 제가 필요할 때 알아서 공부를 좀 했던 기억들이 있어서 참 좋았고요. 저희 아이들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지금 두 분이 생각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랑 중3 때 담임 선생님 기억이 나거든요. 2학년 때는 제가 되게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한 60명 정도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친구들에게는 선생님들이 그냥 많이 지나치셨는데, 그 선생님은 저한테 많이 뭐 조용하고 뭐 규칙도 잘 지키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많이 칭찬해 주셔서 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얌전한 것에서 좀 벗어나서 좀 활발하게 좀 움직였던 계기가 된 것 같고, 이제 중학교 선생님은 이제 어떤 사물을 보거나 할 때 좀 폭넓게 바라보게 좀 지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리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많이 차별 없이 좀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만나게 되면 아이들 좀 잘 바라보고 좀 유심히 관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 아이랑 소통하지 하는 걸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채군 쌤 얘기 들어보니까 채군 쌤이 이 책에 나오는 베티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베티가 결국 끝에 가서는 다른 아이에게 영향을 또 주잖아요. 베티로 인해서 용기도 얻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것을 그대로 흘러보내듯이 채군 쌤도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너무 과한 칭찬 감사합니다. 좀 쑥스럽긴 하네요. 그래도 제가 요즘 좀 잘하고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처음 만난 수강생들에게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좀 해보자고 이야기를 많이 건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할 것 같지만 일단 시작만 해보세요. 그러면 끝까지 하게 되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시작하는 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시작을 좀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죠. 뭐든지. 그리고 좋은 어른들이 그렇게 많아야 또 아이들도 바르게 크는 것 같아요. 또 그 아이들이 또 어른이 되면 또 그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 테고. 그렇죠. 저한테는 오늘 팟캐스트 시작이 어려웠는데 다들 숨좀 어른들이 도와주셨네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예,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맞아요. 제 기억에 좋은 어른이라고 하면 사실 고등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 생각나요. 사실 어머니가 가정 선생님이셨는데 이 과목이 주교과가 아니다 보니 잠자는 학생을 좀 속상해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그 감정에 공감이 되니까 모든 수업을 제일 열심히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학기 말에 한문 선생님께서 친구들은 다 자는데 항상 선생님이랑 교감하면서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 참 기특하다. 너는 뭘 해도 앞으로 잘할 거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제 모습을 누군가는 알아보고 좋게 평가한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누가 봐주지 않더라도 재지 않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어머니께서 이 계기가 된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행복해하실 것 같아요. 어머님이 시작이었으니까. 좋은 선생님이랑 나빴던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모두 있으시네요. 저도 안 좋았던 경험이 있지만 성인이 되어 좋은 어른을 만나서 이분 덕분에 아직 삶은 살아갈 의미가 있어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만남도 참 중요하고, 또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자기에게 하는 대화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생각은 나만 듣는 내용이지만 주로 내가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듣기도 하고요. 책에서는 아주 작지만 시도한 것에 대한 관심과 응원이 내가 그 다음에 시도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하루 동안에 나에게 아주 작게라도 응원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수업이 없으면 이제 집에 있게 돼서 굉장히 나태해지거든요. 드라마만 보고. 그래서 어디든 가야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카페에 갑니다. 그래서 1일 1카페 찍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는 건 좀 커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먹으러 가야지라고 생각만 해도 그때부터 좀 힘이 나거든요.
그리고 일단 카페인이 섭취가 되면 일에 집중도 되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일단 나가는 건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배우 유해진 씨가 그 어디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산을 좋아하는데 산에 가기 싫을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우선 신발을 신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한 게 생각이 나네요. 아, 그런가요? 좋은 방법인데 그럼 저는 집에서 나가기 싫으면 텀블러를 들어라.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텀블러 들고 다니거든요. 환경을 엄청 보호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이제 텀블러 사용하는 거. 그래서 커피도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도 있고 이제 별도 적립되고 요즘에 이제 탄소 적립금이라고 그래서 적립금이 좀 쌓여요. 그래서 사실 좀 텀블러 이제 좀 무겁잖아요. 들고 다니기 맞아요. 귀찮고 씻는 게 더 귀찮거든요. 근데 열심히 텀블러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번에 통장 보니까 탄소 적립금이 실천 포인트가 18,000원이나 쌓였더라고요. 쏠쏠하네요. 아주 작지만 시도한 것이라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보고 싶을 땐 헬스장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드라마 한 편을 딱 재밌게 보고 나면 운동을 딱 1시간 한 거랑 똑같이 이렇게 효과가 나니까 너무 좋다.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편이 궁금하다 하면은 또 헬스장 운동을 하러 가요. 다음 화를 네네. 그게 이제 절로 응원이 되는 셈이 된다고나 할까? 옛날에는 도전도 되게 쉽게 하고 뭐든 그냥 막 시작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좀 허무주의가 온 것 같아요. 이거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생산성을 좀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을 더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생산성 자꾸 따지게 되죠. 나중에 뭐 이게 당장 도움이 되나? 네가 이걸 하고 있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냥 지금은 나중에 언젠가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허무한 생각이 예전에 한 분한테 들었던 이야기에서 시작이 된 것 같거든요. 그분이 이모들이 계신데 65세 이상 되신 분들인데 서예나 수영 같은 활동을 굉장히 부지런히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멋지시다 했는데 그분이 뭐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서 시간 죽이기로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나이가 들면은 뭘 해도 다 의미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또 사실 열심히 사는 이야기를 올리는 그 인터넷 카페 글을 보다 보면은 또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주변 상황이나 환경이 좀 중요하고 워라밸을 이야기하거나 뭐 격려를 하는 모임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괜히 허무주의 사람 옆에 있으면은 저도 같이 허무해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우울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같이 있기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아다르고 어다른데 시간 있으니까 열심히 살다가 즐겁게 지낸다 그러면 되는데 똑같은 상황을 그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허무주의든지 뭐 시간 죽이기든지 그 생각과 마음에서 말이 나오니까 그 말이 중요하죠. 맞아요. 저는 허무주의는 아니지만 또 그런 걸 평소에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가 행복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 살아갈 때 특별히 응원해야지 생각을 갖기보다는 내가 내 생활이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 있으면 생활 주위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네, 제가 열매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 진짜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이 떠올라요. 응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잘하고 있으면 스스로 계속 응원을 할 필요조차 사실 못 느끼잖아요. 매일 그날의 감사를 이야기하는 루틴이라는 게 생활의 배인 그냥 격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매님의 그때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저녁에 맞아요, 감사한 맞아요.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영향력을 주는 것 같아요. 우선 행동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해보는 것도 스스로한테 위로의 말을 하는 것도 내 곁에 어떤 사람을 두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하루를 루틴대로 잘 살아가는 것도 특별한 응원과 지지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겠어요. 자연스러운 삶의 내용이 건강하게 흐르는 것 자체가 응원과 지지라는 말이 마음에 남아요. 여기 책에서 보면 베티가 점을 그리고 나서 이름을 적는데요. 이런 모습은 어떤 의미일 수 있을까요? 이름 쓰기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사 다닐 때 그 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자신의 이름을 넣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페이퍼의 완성도가 크게 달라지는 경험을 제가 몇 번 했거든요.
팀원들에게 자신들의 이름으로 발표를 하라고 하면 그 완성도가 엄청 낮고 다들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름을 넣는다는 게 결국 책임감 같은 거 아닐까 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보면 이름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사람의 얼굴, 성격,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 뭐 등등 해가지고 그 사람과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모두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만큼 이름이 갖는 힘이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림은 사인을 하는 순간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름을 쓰는 순간 이 점이 그냥 점이 아니라 작품이 되는 그 과정이 이 책에서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렇네요. 이 세상에서 이게 나의 이름이 불리고 하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게 큰 의미로 오지 않았는데 일상의 모든 순간이 마치 베티의 점처럼 이미 나는 나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베티가 베티의 점으로 살았듯이 오늘 저희가 모인 나의 점의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서 좋아요. 때로는 이런 서로의 점들이 부딪히기도 하고 아픈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 그 점들이 서로를 살리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역시 나눔은 풍성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잘 지냈나요? 오랜만이죠. 딱히 건넬 말은 없어도 삐뚤어지고 못생긴 그 안경은 다시 봐도 참 볼품없군요. 예쁜 그 애는 너의 진심을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조각난 채로 버려둔 맘이지만 아직까지도 반짝이니까. 초라했던 인사도 어설픈 사랑 노래도 밤새 중얼거렸겠지만 눈을 떠 멋진 밤이 펼쳐지고 있어. 세상이 무너지고 끝날 것만 같아도 건강하고 웃고 사랑하고 그대로 찬란하게 있어줘. 예뻤던 소년의 마음. 뻔하디 뻔한 노래 속에는 그 마음을 담을 수가 없어서 밤새 적었던 구겨진 편지 속에 그 눈물조차 못 찼다니까. 잔인했던 거울 속 바보 같은 너의 모습 누구보다 미워했겠지만 눈을 떠 멋진 밤이 펼쳐지고 있어. 세상이 무너지고 끝날 것만 같아도 건강하고 웃고 사랑하고 그대로 찬란하게 있어줘. 예뻤던 소년의 마음. 그렇게 아픈 말들로 그 밤을 세우지마. 언제나 사랑해줘. 너만은 따뜻하게 안아줘. 예뻤던 소년의 마음. 잘 지내줘요. 울지 말아요. 언젠가에 너는 반짝 빛나.
피터 레이놀즈의 점 그림책 표지를 보면 빨간색 점이 마치 2024년 새해를 비춘 밝은 햇님 같기도 해요. 책 속의 베티처럼 2024년은 나의 작은 시도들에 대해 한껏 응원해 줄 수 있으면 어떨까요? 다음의 책은 썸맘님이 진행하시는데요. 이한재 작가의 인사를 나눠드립니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인사드릴게요. 책가방 함께해요. I've learned to slam on the brake before I even turn the key, before I make the mistake, before I lead with the worst of me. Give them no reason to stare, no slipping up if you slip away. So I got nothing to share, no, I got nothing to say. Step out of the sun if you keep getting